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분양권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5월입니다. 하지만 바뀐 청약제도와 분양 대행 제한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자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실전부동산 고고 함께 하시면서 미리 좀 대응하시고 많은 알짜 정보까지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실전부동산 고! 고! 생생한 이슈와 함께 현장 안내까지 도와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이성우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밀접하게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지금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가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이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나 어떤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대 80의 사회라고 합니다. 네, 파레토 법칙이죠. 경제 용어이기도 한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20대 80의 사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0%의 인구가 전체 부의 80%를 가져가는 게 이게 파레토 법칙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역시 20대 80 사회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갈수록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넓은 평수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20대 80이기 때문에 80%의 이 서민층들은 적은 평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0%는 좀 큰 평수로 간다 하더라도 1, 2인 가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2015년에 보게 되면 27.2%가 지금 1인 가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이 1인 가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2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어떤 인구 가구 총 조사를 보게 되면 27.2 플러스 15.5를 하게 되면 42.7%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약 4가구가 1, 2인 가구란 얘기죠. 그러면 2025년은 어떻게 되냐? 50.2%로 늘어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5가구가 1, 2인 가구란 얘기죠. 2045년에는 약 57.7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6개 가구가 1, 2인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 뉴질랜드나 미국, 그다음에 영국, 일본, 노르웨이, 독일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인 1인 가구 자체가 우리나라 2010년도에 23.9%였지만 2035년에는 약 34.3%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우리나라 23.9%였지만 일본은 29.4%로 32.3%로 그만큼 우리나라보다도 약 7%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인 가구 증가 추이가 우리나라보다 약 17년이 앞서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넓은 평수를 선호하겠지만 일본 TV를 보시게 되면 집들이 대부분 적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은 평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1, 2인 가구들이 많고 임대주택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자, 노르웨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2011년도, 2010년도를 보게 되면 약 40.2%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인 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1, 2인 가구를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60%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1, 2인 가구가 세계적인 추이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일본 임대주택 시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임대주택 시장이 약 1,780만여 세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가구 수가 1,680만여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일본 임대주택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1,780만여 세대 중에서 약 75%가 1,350만 세대가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나머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죠. 네, 1,350만 세대 중에서 45%가 임대 전문 관리회사다가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약 50%가 임대주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정도로 그만큼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층을 보게 되면 약 25세에서 34세가 80%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적은 평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수요 증가 요인을 보게 되면 1, 2인 가구가 그만큼 증가가 되고 노인 가구가 증가가 되고 소세대가 증가가 되면서 통근, 통화, 학주 근접, 직주 근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함을 더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로운 주거지 이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 2인 가구들이 그만큼 소형주택을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임대주택 투자를 상승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 만기 정기 예금리율이 뭐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주택에 투자한다는 것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뛰어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소형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일본 임대주택의 관리업의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1,300여 개의 회사가 지금 설립이 돼서 임대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위 기업이 부영건설이죠. 사랑으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15만 호 정도 임대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급도 하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동건탁이나 레오팔레스, 다이와 리빙 많이 아는 그런 회사들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0여 개 회사가 임대주택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형주택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임대시장의 활성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보다도 약 25년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1, 2인가구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주택이 어느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울시의 모습을 봐도 다세대 주택, 1, 2인 가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가용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멸실을 하고 그 위에다가 용적률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짓기 때문에 공급량은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국가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인프라가 잘 개선이 돼 있고 어떤 교통이나 학군이 잘 돼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소형주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안정적인 부분이나 황금성마저도 좋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렌드에 맞춘 투자 습관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